여러분, 바나나를 매일 드신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나나는 과일의 보약이라 불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순간 심장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영양학을 연구한 지 35년 된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말 아찔한 사례를 목격했죠. 칠순의 박영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와 어떤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늘 안정적이라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바나나와 그 음식의 조합이었습니다. 그 한 끼가 혈압을 급상승시켰고 심장 박동을 위험 수치로 끌어올렸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바나나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나나가 약이 되는 방법과 독이 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도 확실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영호 어르신은 올해 칠순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건강에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 그리고 우유 한 잔. 이게 제일 간편하고 건강하죠. 박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죠. 부인은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심전도에는 불규칙한 박동이 잡혔습니다. 담당 의사는 원인을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전날 저녁도 평범했고 아침도 평소처럼 바나나와 우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 조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나나와 우유, 둘 다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었을 때 박 어르신처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나나를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유를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왜 그 조합이 위험한지 그리고 안전하게 바나나를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자체로도 당분이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꿀, 초콜릿, 설탕이 든 시리얼 같은 당분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저는 예전에 82살 김순자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였지만 아침엔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바나나에 꿀을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엔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단 음식이 당겼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혈당 급상승 급하강 패턴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안쪽 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바나나와 가장 위험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1번 바나나와 꿀, 2번 바나나와 삶은 달걀, 3번 바나나와 방울토마토. 정답은 1번 바나나와 꿀입니다. 당분과 당분의 조합은 혈당 폭탄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바나나와 꿀, 초콜릿, 잼 등을 함께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박영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먹던 조합, 바나나와 우유. 겉으로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이 조합이 위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시니어
120명을 대상으로 소화 속도와 음식 조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바나나만 먹은 그룹보다 위 배출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소화가 지연되면 위 안에서 당분 발효가 일어나 가스, 복부 팽만, 더부룩함이 증가합니다. 이 증상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분이 많은 과일과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함께 먹으면 장내 발효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조합을 먹은 사람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즉, 바나나와 우유, 치즈, 요거트는 각각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좋은 미네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약물들은 혈압을 낮추고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과다 축적돼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치를 넘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68세의 김종만 어르신은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혈압이 잘 유지돼 안심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날 저녁 바나나 2개와 멜론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셨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멜론 역시 칼륨이 많기 때문에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칼륨 수치가 일정 수치로 넘어가면 심장 부정맥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의 경우 이 수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버터 듬뿍 바른 식빵 한 장.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하루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는 순식간에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몸은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는 듯하지만 이건 잠깐뿐입니다. 금세 혈당이 다시 떨어지면서 졸음과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여기에 버터빵, 베이컨,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길게 이어집니다. 혈관은 쉴 틈 없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윤광호 어르신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베이컨, 식빵을 먹고 시장에 나가셨죠.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앉아 있어도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혈당 때문이었나요? 윤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죠. 식사 패턴을 바꾸고 나니 점심 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바나나와 기름진 음식 조합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이라도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앞서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봤지만 반대로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 조합들을 잘 활용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아침 간식이나 운동 전 에너지 보충으로 좋습니다. 둘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당분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그릭 요거트는 바나나와 잘 어울립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삶은 달걀입니다. 간단하지만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는 동안 달걀 단백질이 근육과 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넷째, 오트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바나나를 얇게 썰어 올리면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다섯째, 시금치 케일 스무디입니다. 바나나의 단맛이 채소의 풋내를 잡아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로 바나나를 건강하게 즐기는 것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활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껍질의 재발견입니다.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부분을 긁어서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으면 혈압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바나나 껍질을 발에 문질러 보세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발뒤꿈치 갈라짐에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 속 천연 유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습합니다. 셋째, 잘 익은 바나나는 설탕 대신 사용해 보세요. 빵이나 죽을 만들 때 바나나를 으깨 넣으면 당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단맛과 부드러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체중 관리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넷째, 운동 전 바나나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포타슘과 천연 당분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전이나 걷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껍질을 소독한 뒤 말려서 차로 끓이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속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 도구이자 생활 속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응용 팁 중 하나만 실천해도 바나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바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먹으면 위험한 음식,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으로 생활 속 활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탁에 올라가는 한 조각 음식, 그 조합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에 작은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10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